네, 방금 청와대에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 그 누군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유충환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네. 준비된 질문 하기 전에 먼저 말이죠. 방금 리포트에 보니까 그 기무사령관의 반응이랄까요? 그 입장이 안 나와 있던데 이건 취재가 안 된 건가요? 네, 이재수 사령관은 아직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은 시도했는데. 네. 네, 그렇다면은 유 기자,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어제까지 사찰의 흔적만 있었는데요. 오늘 그 몸통이 드러난 셈입니다. 네. 그 윤곽이 드러난 건데요. 기무사 사령관은 군에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수 사령관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독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민정수석이나 경호실장에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기무사 사령관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기무사의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누군가가 청와대에 존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군요. 자, 그렇다면 세월호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범정부 차원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일 텐데, 그런데 세월호 가족 뒷조사만으로는 이제 그런 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좀 보여줄까요? 네,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나올 겁니다. 네. 이 또 다른 문서에는요. 이 당시에 기무사 TF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언론과 국회, 정부 부처,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을 종북단체로 규정해서 미사 일정을 주시해서 보고까지 했고요.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들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세월호가 육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안전처 신설을 앞두고 안전처 처장에 군 출신이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기무사가 군부대인지 정보기관인지 정부 부처인 것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행위들을 한 겁니다. 네. 물론 모두 이들이 한 행위들은 그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에서 벗어난 위법입니다. 네, 그 위법이라고 했고 임무라는 게 지금 군사보안, 방첩, 군범죄 수사 이것이 기무사의 임무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 뉴스데스크에서도요. 기무사의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권력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집중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내일 보죠. 네.